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목포시 선거구 배정호 후보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우리적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나선 서삼석, 김태성, 천경배 후보입니다. 장애인 학생체전에서 2관왕에 올랐던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학교 폭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후보들에게 중앙당에서 잇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민주당 공천을 놓고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배정호 후보도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 후보의 경선 투표 안내 카드도 문제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민주당 배정호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중앙당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배정호 후보가 지난달 27일 목포 시내 한 모임에서 한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배 후보는 권리당원들에게 시민 여론조사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상대 후보 측의 제소를 받은 중앙당 선관위는 이를 권리당원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권유 행위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린 겁니다. 배정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원희 후보 측도 SNS를 통해 경선 투표 안내 카드에 자신과 비슷한 내용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의 경선 투표 안내 카드 일반 시민 투표 5번 항목에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2번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경선 투표 안내 카드 내용에 보면 권리당원 선거단입니까? 물어보면 아니다 라고 답변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그대로 식당에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김원희 후보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민주당 정동영, 신정훈 후보는 모두 사과했다며 오히려 자신의 경선 투표 안내 카드를 문제 삼기보다는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경고 처분은 그 행위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배정호 후보가 할 일은 반성하고 사과할 일입니다. 배정호 후보는 김 후보의 경선 투표 안내 카드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 신고하고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3명의 민주당 경선을 치르고 있는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입니다. 현역인 서삼석 예비후보는 광주 전남에서 몇 안 되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다양한 중앙정치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3선 무안 군수 출신인 서삼석 의원. 2018년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수석 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습니다. 또 22년 만에 광주 전남 출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남이 농업과 수산업을 중요시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농업인의 지원 예산을 끌어오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현역 프리미엄과 높은 인지도 그리고 다양한 중앙정치 무대 활동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통해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10분 발휘해서 소멸 위기 지역에 처해 있는 영암 무안 시안을 구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서 농어촌을 해생시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서삼석 예비후보는 보완 입법을 통해 지역민 삶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법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농수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가 책임 강화 개정안 재발의, 세계군 관광자원 활용 국대화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제가 발의한 인구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을 보완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영암 무안 신안을 해생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한편 서삼석 예비후보는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문제에 대해 이는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할 사안이 아닌 국방부가 추진할 사안이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육군 소장 출신인 김태성 예비후보는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던 별에서 민생을 살리는 희망의 별로 거듭나겠다며 각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영암 무안 신안 발전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진 김태성 예비후보. 육사 44기로 육군제 11기계화 보병 사단장 등을 역임한 육군 소장 출신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평화안보 설계자로 활약했던 김 예비후보.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고 민생을 되살리고 정치를 개혁하며 정권을 재탈환하겠다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권을 뺏기면서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가 무너지고 국방의 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걸 27년 대선에 우리 민주당 중심으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으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행정학 박사에 기도한 김태성 예비후보는 공약에 대한 차별화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전남 최대 현안 사업인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사업 인허가 기간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주민과 상생하는 교통, 교육, 의료도시 건설, 관광사업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등도 김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들입니다. 농어가의 부채를 경감시키고 또한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을 법제화시키는 것을 대표적인 1번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중진 정치인과 다양한 분야의 인맥을 폭넓게 갖추고 있다는 김태성 예비후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정확한 지역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천경배 예비후보는 젊은 정치인을 강조하며 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인물로 바뀌어야 영암 무안 신안이 발전할 수 있다며 소신 있는 정치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40대 정치인 천경배 예비후보가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지만 정치 경력은 화려합니다. 지난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군수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기에는 비서실 선임 정무팀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비서관을 지냈던 천경배 예비후보. 소신 있는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낡고 구태한 인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다음 대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 국회,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혁신해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며 영암 무안 신안도 개혁적 인물로 바꿔야 발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영암 무안 신안 공동발전 삼각벨트 구상과 도농이 함께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본소득 시범 지역 지정, 대불산단 대체산업 유치, 무안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 발전, 신안 특화된 섬 개발 등도 주요 공약입니다. 의료, 복지, 주거 등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큰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을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경배 예비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는 장흥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시대를 앞당기는 등 3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SOC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고흥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연계한 KTX 노선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자만 경관도로와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관광시설 구축과 남해안권 개발 전담기관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현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현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을 타파하고 청년의 삶을 대변해 지역 소멸과 저출생 정책의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학생체전에서 2관왕에 오를 정도로 육상에 적성을 보였던 장애 고등학생이 진도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유서 내용을 토대로 학교 폭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실종 신고된 고교생이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이른 아침 방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은 뒤 어딘가로 향합니다.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진도군의 자택에서 외출한 이 학생은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20분쯤 집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 여고자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인계하고 기도했네요. 숨진 학생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체육에 남다른 적성을 보이며 지난해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에서 육상 종목 2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학생의 안타까운 선택이 믿기지 않습니다. 학교가 얘기도 안 하고 한 일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났으니까. 이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기숙형 특수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이 학교 폭력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숨진 학생이 발견된 날은 다니던 특수학교의 개학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가 지적 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인 점을 감안해 조사 범위를 교사들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도 학폭이잖아요. 저희는 그냥 정확하게 유서상에 학교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 이 정도로. 학교 측은 관련 언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따로 학생 내용은 없고요. 학생들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경찰은 학생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다음 주 전남도교육청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폭력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얼굴에 멍이 드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폭행 의혹이 제기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식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도에서 고양이 30여 마리가 잇따라 폐사한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폐사의 원인을 범백혈구 감소증과 대장균성 폐렴 등 전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이달 초 완도읍 일대에서 고양이 집단 폐사 신고를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당초 의심을 샀던 독극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도소방서는 전남에서 최초로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직원 소통 화합실을 열고 운영에 나섰습니다. 직원 소통 화합실은 소방 공무원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영화와 뉴스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장비와 안마기 등 시설을 갖췄으며 22개 소방서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남권 조선산업의 영웅인 여성 용접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 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여성이 충분한 기술 역량을 갖추어 지역을 이끌 산업 역군으로 성장하도록 전라남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에 사흘만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기념하는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진도군 고근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으로 바닷길 횃불 행진과 멀티미디어 쇼, 레이저 쇼 등이 마련돼 지역의 고유 민속 문화와 볼거리를 알릴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오는 11일 개막식에 송가인 특별 공연이 펼쳐지고 44쌍이 만나는 견우와 직녀 선발대회, 뽕할머니 선발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초대형 영농형 태양광의 국내 첫 사례가 될 해남 산이 마산 영농특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2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27개 인접마을 전체 주민의 사업 추진 동의를 받았으며 주민 대표와 특화단지 협의체,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산이 마산 영농형 태양광 직접화 단지는 투자 규모가 1조 원에 달하며 지역민과 영농특화단지의 4개 농업회사 범인이 함께 지역 발전 뜻을 모아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추진 주체로 나섰습니다.